네, 영화계 130화. 저희가 오늘 다룰 작품은 퍼니 게임입니다. 스미스 군이 선정을 했어요. 예. 네. 근작 중에 할 만한 게 딱히 생각나지 않아서 시일이 다소 지난 영화 중에 괜찮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가 정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다룰 작품은 1997년에 나온 퍼니 게임이죠. 네. 작품의 기본 정보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퍼니 게임, 배급엔 콩코드 캐슬락, 제작사는 오스트리아 공영방송, 감독은 미하일 하네케, 제작엔 베이트 헤이더 슈카, 편집엔 안드레아스 프로차스카, 촬영은 유르겐 유르게스, 미술은 크리스토프 칸터, 의상은 리즈 크리스틸. 개봉은 1997년에 한 작품입니다. 네. 수상 및 정보, 기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시카고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았고, 네. 판타스 포르투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겐트 국제영화제에서 국제영화 비평가 연맹상을 받았죠. 네. 비평계에서 찬반 논란이 격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칸에서 사용되던 도중에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 네, 영화 끝나기도 전에. 네. 이후에 퍼니게임을 둘러싸고 논쟁이 격화되었죠. 그래서 성공했네요. 네. 로튼 토마토에서는 64%의 신선도를 보였고, 네. 메타크리틱에서는 크리틱 스코어 69점에 유저 스코어 5.1점을 기록했습니다. 10점 만점에 5.1점이에요? 네. 조금 저조하네요. 네. 트리비아를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이 영화에서 여주인공으로 캐스팅 대상으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건 이자벨 위페르인데 너무 빡센 역할인 것 같아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영화를 접한 다음에 이자벨 위페르가 내가 맡았으면 좋았겠다라고 아쉬워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 엄두가 나는 작품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자벨 위페르는 이 이후에 피아니스트라든지 아무르라든지 하네케의 여러 작품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주인공을 맡은 수잔 로타워 같은 경우에는 네.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컨대 어떤 장면은 미리 20분 정도 눈물을 흘리면서 진을 뺀 다음에 촬영을 하기도 했다고. 감정적인 리얼리티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그런 것도 있고 이 영화는 여러 매체에 의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공포영화, 정말 끔찍한 공포영화 이런 리스트에 여러 번 올랐습니다. 근데 하네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공포영화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네. 이것은 매스미디어와 윤리에 대한 영화지 공포영화하고는 거리가 멀다, 스릴러 영화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방금 여배우가 촬영 들어가기 전에 20분간 울었다고 했는데 저도 영화 보면서 와 저게 분장인가 싶을 정도로 얼굴 모양이 말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사실을 알게 됐네요. 20분간 울은 얼굴이기 때문에 분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얼굴이 나올 수 있었구나. 네. 그리고 2007년에 할리우드 버전으로 리메이크가 됐고, 그죠. 제가 컷 바이 컷으로 아예 다 제조를 한 건 아닌데 네. 제 생각에는 달라진 장면이 거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냥 거의 복사하다시피 영화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이 자체가 미국과 할리우드에 대한 하네케의 조롱이 아니었을까. 그 자체로. 네. 풍자를 한 거죠. 뭐 너그들에게는 이 이상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네. 감독은 미하엘 하네케입니다. 작품으로는 7번째 대륙, 베니의 비디오, 우연의 연대기에 관한 71개의 단편, 리미에리아 친구들, 퍼니 게임, 성, 미지의 코드, 피아니스트, 늑대의 시간, 히든, 퍼니 게임, 하얀 리본, 아무르, 그리고 최근에 해피엔드가 나왔네요. 네. 네. 1942년 미넨에서 태어났고 1974년 비엔나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원래는 의사를 지망했는데 어쩌다 보니 인문 쪽 전공에 대해서 철학과 인문학을 배우게 됐고 1974년 TV 감독으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TV 영화라든지 다큐멘터리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만들다가 1989년 7번째 대륙으로 장편 데뷔를 하게 되죠. 이게 47살에 장편 영화를 데뷔했네요. 그치. 꽤나 나이가 찼는데 영화 데뷔를 한 거네요. 네. 지금 70년이 넘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왕성한 활동을 보였는데 네. 2, 3년에 한 편씩은 영화를 꾸준히 냈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도 황금종려상을 아무르로 탈 정도로 굉장히 감각이 살아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 감독의 특징이라면은 네. 관객에 대한 야유가 돋보이죠. 그리고 관객을 항상 그 안으로 참여시키는
그런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 폭력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그리고 여기서 폭력은 쾌락이나 유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진지한 탐구 대상에 가깝고 그리고 주목해봐야 될 게 대부분의 작품에서 주역 인물들의 이름이 게오르그와 앤입니다. 예를 들어 7번째 대륙 같은 경우에도 주인공 부부의 이름이 게오르그와 앤이고 네. 베니의 비디오도 비슷하고 퍼니게임 같은 경우도 게오르그와 앤이 주역 인물로 등장하고 네. 피아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작이 따로 있는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지만 네. 히든 같은 경우에도 조르주와 안느죠. 조르주는 여기서 프랑스식으로 게오르그를 읽은 거고 이때는 하네케가 프랑스에서 영화를 만들 때였으니까 네. 아모르 같은 경우에도 조르주와 안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하네케 영화는 우리들 자신 그 자체인 게오르그와 안느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게오르그와 안느는 거의 항상 중산층 그리고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쵸. 교육 수준이 높은 그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교양이 있는. 네, 이 인물들은 좋은 끝맺음을 맺지 못하죠 항상. 베니의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의 범죄 때문에 집안이 풍비박산난다든가 7번째 대륙에서는 일가 자살을 한다든가 퍼니게임에서는 범죄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히든에서는 도찰을 당하게 되면서 과거에 비행이 적발되기도 하고 아모르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앞둔 처절한 노년의 삶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게오르그와 안느의 삶을 계속해서 해체하고 공격하고 어떤 식으로 이 삶이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자세한 이야기는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때 히든을 스미스 군과 같이 보면서 미하엘 하네케 감독을 처음 만났었는데 웬만한 공포 영화나 잔인한 영화보다 더 무서운 영화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폭력적인 장면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재나 보는 관객으로 하여금 이입되는 그 감정들이 굉장히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윤리적인 문제부터 해서 그런 것들이 얽혀 있어서 선뜻 추천하기 조금 어려운 감독이기도 합니다. 뭐 영화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살짝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 재밌는 추억이 있는데 옛날에 중학교 때 영화 감상문을 써오라는 그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네들이 피아니스트를 보고 감상문을 써라. 근데 꼬맹이들이 뭘 알아? 피아니스트가 뭔지. 근데 그 선생님은 로만 폴란스키의 이제 피아니스트를 보고 감상문을 써라. 그 영화 좋잖아 대중적으로. 근데 이제 내가 비디오를 빌리러 갔더니 피아니스트 주세요 그랬더니 미하엘 하네케 감독의 그 피아니스트를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건 성인 영화 아니냐고. 이거 말고 피아노 치는 피아니스트 다른 영화를 난 봐야 된다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그러면서 다른 영화를 꺼내줬던 그런 추억이 좀 있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많이 늙었었나 봐 내가 보기가. 네. 그러면은 배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나 역할을 맡은 수잔느 로타우, 전작으로는 테러리스트, 퍼니게임, 성, 본 회퍼, 피아니스트, 수입, 수출, 더 리더, 리멤버, 마음속 먼, 마이 블라인드 하에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의 상대역인 게오르 같은 경우 울리 위에라는 배우가 맡았는데 이 둘이 부부지. 아 실제 부부? 그리고 지금은 둘 다 죽었어. 아 이거 안타깝네요. 네. 허니게임의 저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거 너무 무서운데? 영화 자체도 무서운데. 그리고 참고로 울리 위에 같은 경우에는 네. 타인의 삶의 주인공이기도 하지. 네. 저는 퍼니게임 둘 다 봤거든요. 리메이크된 작품과 원래 작품. 근데 원래 작품이 아내가 훨씬 연기를 더 처절하게 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어요. 처음 보는 배우지만 정말 너무 불쌍했어요. 정말 감정이입되고. 다음으로는 파울 역할을 맡은 아르노 프리슈. 전작으로는 베니의 비디오, 퍼니게임, 저스틴 패티시, 자장가, 배드웨이즈, 블레이시드 이벤트, 롱 디스턴트 콜에 나왔습니다. 네. 이 사람은 하네케의 이전 작품인 베니의 비디오에도 나왔는데 네. 이때도 비슷한 역할을 맡습니다. 이때는 아역이었어. 그리고 그러니까 또라이 연기를 2번 한 거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걸쳐서 아무튼 존재감은 굉장히 강렬한 배우라고 할 수 있겠지. 좀 무섭죠. 흔히 말하는 제 4의 벽인가요? 그거를 넘나들 때 관계가 좀 섬뜩해갖고 엔딩 장면도 그렇고 굉장히 좀 인상이 남습니다. 다음 배우는 피터 역할을 맡은 프랑크 지에링. 전작으로는 퍼니게임, 성, 바더, 아나토미 2,
밤에 부르는 노래, 검은 양 대소동, 프리 투 리브 등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사망한 상태. 이 영화 무서운데? 미안한데 걔 저준가 이게? 어우. 그래서 퍼니 게임의 주역 중에서 살아있는 거는 아르노 프리쇼밖에 없고, 물론 아역 배우는 살아있어요. 아니 근데 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그치, 다들 아직 쌩쌩하게 활동할 나이인데 이게 의미심장한 게 사실 이 영화가 현실을 되게 도발하면서 현실과 그 영화의 구분을 모호하게 만드는 영화였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죽음이 현실로 얼마 되지 않아 이어진 게 굉장히 섬뜩한 일이네. 그치. 네. 그러면은 1부는 이 정도로 네. 영화에 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고 2부에서 본격적으로 퍼니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